교육개발원 이승호입니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장이 실제로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 권한 구조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서 교원 인사, 예산 운영, 학생 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주체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국제 비교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OECD가 실시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인 피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교장의 권한 수준을 분석하였습니다. 피사는 학생 성취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 설문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 설문 가운데서 학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누가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주목하였습니다. 교원 인사, 예산, 학생 지도, 교육과정 등 총 12개 영역에 대해 학교장,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지도교육청 국가 가운데서 주된 책임 주체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브리프에서는 각 영역별 응답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지역, 국가 단위 권한과 학교장, 교사 등 학교 내 주체별 권한 점수를 산출해서 OECD 국가 간 비교와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OECD 국가 간 학교장 권한 비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학교장 권한은 2.76점으로 OECD 평균인 3.40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 즉 교육청 권한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권한 구조가 학교 현장보다는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실제 의사결정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교육 권한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원 인사 영역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교육청 권한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원 채용과 배치, 보수와 관련된 핵심 인사결정이 학교보다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산 영역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학교장의 예산 관련 권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교육청 권한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학생 지도 영역에서도 학교와 교사의 권한은 OECD 평균보다 낮고 교육청 권한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와 평가, 학생 지원과 관련한 현장 자율성 역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자율성을 보였습니다. 학교와 교사, 학교장 모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과정 자율성이 인사와 예산 자율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 혁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교육 권한 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 권한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지역, 즉 교육청 권한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던 2010년도 시기 이후에도 실제 학교 권한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자율화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권한 구조에서는 오히려 교육청 중심성이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권한 내부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권한을 학교장과 교사 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학교장 권한과 교사 권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학교장의 운영 자율성이 함께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학교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권한의 세부 영역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권한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와 예산 영역에서 권한 감소 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원 인사 영역은 일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학교장은 교육과정 영역 일부를 제외하면
핵심 운영 영역에서 제한된 권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는 교원 인사, 예산, 학생 지도 영역에서는 교육청 중심의 위계적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에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이 부여되는 이중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간 학교 권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교육청 권한은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학교장과 교사의 전무적 자율성 역시 함께 약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네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자율화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오랫동안 학교 자율화와 분권 확대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분석 결과를 보면 정책적 담론과는 달리 실제 권한 구조에서는 학교 권한이 축소되고 교육청 권한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권한 이양이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이동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자율화 정책의 성과를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의 의사결정 권한이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를 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교육과정 영역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 체계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교육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인사와 예산에 대한 학교 자율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 자율성이 실제 학교 혁신으로 연결되는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자율성뿐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율성이 함께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관, 균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의 성과와 책무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특히 인사와 예산 등 핵심 운영 영역에서 제한적인 권한 수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학교장에게 높은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그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집행 책임자가 아니라 학교의 방향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교육 리더십의 주체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 회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한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업 혁신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율성은 학교장 개인의 권한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교장과 교사 모두가 전문적 판단에 기반하여 협력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학교 내 자율적 운영 기반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